오늘은 제가 직접 상표 출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저희 특허 만지키 채널에 상표 출원을 해볼 텐데요. 주변에 창업이나 개업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키의 송민정 변리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려면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입니다. 우리가 개명을 하려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사업이나 브랜드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한번 잘못 정하면 바꾸기도 되게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표 등록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중 상표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는 자타상품 식별 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타상품 식별 표장, 말이 너무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타상품,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고 식별하기 위한 표장이란 뜻인데요. 표장은 영어로 엠블럼 또는 마크입니다. 정리하자면 상표는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내 상품만의 엠블럼이나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표권은 표장과 그 표장이 사용된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장은 상표와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표는 표장만 의미하기도 하고 표장과 상품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상표법 제89조를 보면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 상품이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상표권은 상품과 상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상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상표법은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을 상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도형, 물론 소리, 냄새, 색채까지도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리나 색채 등의 형태를 가진 상표를 비전형 상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상표가 될 수 있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소리 상표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화할 때 자주 듣는 이 소리, 컴퓨터를 켤 때 우리를 반기는 이 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추억의 이 소리까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소리 상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형상만 봐도 알 수 있죠? 바로 붕어싸만코입니다. 이렇게 붕어싸만코처럼 입체적 형태에도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체상표라고 하는데요. 지구젤리나 샤넬 넘버5 향수 용기 등도 모두 입체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는 어떻게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상표권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출원 공고 기간을 거치면 등록 결정이 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비로소 상표권이 됩니다. 그럼 한 단계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출원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표 출원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표 출원 서류에는 출원인과 지정상품 그리고 지정상품이 속하는 상품류만 기재를 하고 상표 견본을 첨부하시면 되는데 지정상품을 찾는 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처럼 상표 출원 과정은 특허에 비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심사입니다.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원 후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 우선 심사를 하게 되면 1개월 정도 후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출원 공고입니다. 출원 공고는 이의 신청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특허청에서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 거절 이유가 없어서 등록시켜 줄 거야. 여기에 이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 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출원 공고 기간은 2개월로 이 기간 동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등록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의 제기를 한다면 다시 심사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즐겨보는 셜록 현준 유튜브 채널에 대한 상표 출원은 이의 신청이 되었네요. 이렇게 출원 공고까지 거치고 큰 문제가 없다면 마침내 상표권이 등록이 됩니다. 상표권이 등록이 되면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가 존속 기간인데요. 그러나 이 기간은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는 상표 출원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내 상표는 어떻게 될까요? 상표 출원 역시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심사를 한 이후 상표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출원인의 의견을 묻는 의견 제출 통지를 합니다. 의견 제출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나 그 대리인인 변리사
관리사는 의견 제출 통지서에 나타난 상표 등록 거절 이유를 분석해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우리 상표는 이러한 이유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니 등록해 주세요 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의견서를 작성하면 특허청에 다시 제출을 합니다. 특허청 단계에서 거절이 되면 특허 심판원, 특허 법원, 대법원 순으로 다투게 됩니다. 혹시나 내 상표도 거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상표 출원은 출원 전 사전 조사를 먼저 하고 등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출원을 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표 자체가 수요자, 거래 실정, 인지도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심사관이나 심판관 등 판단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닥터는 상품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된 사례도 있지만 또 식별력이 인정돼서 상표로 등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표는 특허나 디자인에 비해서 가장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지식재산권으로 평가됩니다. 여기까지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과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표 비용은 단계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출원 단계에서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즉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관납료는 상품류 수와 지정 상품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한 개의 상품류에 지정 상품이 10개 이하라면 46,000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를 진행한다면 대리인 수임료와 부가세도 발생을 합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특허사무소, 특허법인마다 다를 텐데 부가세는 대리인 수수료의 10%입니다. 이후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면 등록료도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상품류 1개에 지정상품 10개 기준으로 10년치의 등록료는 약 22만 원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상표에 대한 이론을 배워봤으니 실습도 해봐야겠죠? 오늘은 제가 직접 상표 출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저희 특허 만지키 채널에 상표 출원을 해볼 텐데요. 상품류는 38류이고 지정 상품은 5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물은 상표 견본, 지정 상품, 공인인증서, 그리고 특허 고객번호입니다. 특허로를 처음 사용하는 분이면 특허 고객 등록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때 도장이나 사인이 필요하니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상표 출원까지 해보았는데요. 특히 상표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분쟁이 많은 지식재산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변에 창업이나 개업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기의 송민정 변리사였습니다.